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이 화제입니다. 한 며느리가 자신의 출산 과정을, 그러니까 애 낳는 과정을 시어머니가 다 지켜봐서 수치심이 들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문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이패밀리, 오늘은 이것까지 시댁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출산 과정을 다 지켜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떤 사연인가요? 이게 이제 며느리의 마음 묘심하고요. 시어머니의 마음 시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네.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임신을 해서 분만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분만실에 보통은 시어머니 잘 안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진통이 시작이 됐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계신 게 약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침묵으로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며느리 진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출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너무나 자세히 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기 글이 올라온 거를 보면 내가 원숭이가 된 것 같았다. 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이 올라왔고 그때 그 글이 올라오면서 댓글이 굉장히 뜨겁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랬군요. 또 해당 시어머니께서 모유 수유할 때도 이제 지켜봤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애 낳는 거 보고 며느리가 애 젖 먹이는 거 보는 게 어떤가 싶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데 시어머니가 요래 돌리면 요래 쳐다보고 요래 돌리면 또 저래 쳐다보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야 나는 제왕절개로 애 낳고 또 젖이 잘 안 나와가지고 분유로 애를 먹여가지고 이 장면이 너무 궁금했다 하시면서 끝까지 그 수유 장면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때마다 수치심이 느껴졌다. 네. 그러면서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됐던 거죠. 제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귀한 손자가 태어나니까 걱정도 되고 좀 문 앞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이렇게 혹시나 걱정되니까 지켜볼 수도 있고 모유 수유 정도는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막상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도? 아니 좀 뭐가 어때 이렇게? 그 가족끼리인데 네. 뭐 좀 어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아들은 잘못했네요. 예. 근데 왜 며느리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천지창조 때 첫 번째 만들어진 여인 이분은 좋겠다. 시어머니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우리 속담 있잖아요.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고 네. 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손주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일단 감동과 기대가 있었을 거고 또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출산의 장면이 궁금했을 수도 있고 또 수유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사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전몸살을 하게 되면 전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며느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약간 야속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남편의 반응이 가족인데 어떠냐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 대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의 대응이요.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는 좀 속상했겠다. 좀 부끄러울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인데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사실 그 수유 상황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발생할 텐데 네. 그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지 않았겠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자, 이런 일들 종종 발생하나요? 저 아는 분들 중에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목욕탕 가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시어머니가 목욕탕만 같이 가면 괜찮은데 등도 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이게 일련의 문화 충돌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출산 장면에 함께 한다. 옛날에는 산파가 오면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가서 아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닌데다가 네, 네. 또 이 며느리들이 생각하는 이 사생활의 범주라는 게 굉장히 구체화됐기 때문에 과거에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문화와 또 사적 생활이 굉장히 강조되는 최근의 문화가 함께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를테면 목욕탕만 같이 가겠습니까? 시어머니가 SNS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겨나면서 며느리들 함께 들어오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주 네. 바글바글 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정말 그 이야기하는 며느리가 참 많은데 네. 잠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의식차입니다. 의식차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도 또 이거 화제랍니다. 맞아요. 보시겠습니다.
나 진짜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 아들! 세상에 어머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러게, 시엠이란 사람이 너무 신혼부부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너 좀 역겨웠겠다? 아니에요.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예! 보자 하니까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 받아줬더니 시엠이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 내가 뭐라 그랬어? 요거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 마음에 안 들어. 엄마 그만해.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어머니,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뭘 어쩐 일이야. 내가 내 강아지 집에 오는데 연락하고 와야 되니? 아니에요. 정말 너무 더워 죽겠다. 애미야. 네네네. 시원한 물 한 잔 떠오너라. 예, 어머니. 그래. 예, 애미야. 시원한 물 한 잔 떠오너라. 내가 너 시켰지 얘 시켰니? 예. 아니, 제가 며느리한테 시켰잖아요. 나도 내 며느리한테 시켰다. 가만히 있어. 예. 어머님 물 여기 있어요. 물이 짜다. 네? 아니, 아직 안 드셨잖아요. 그냥 짜다. 아이, 맹물이에요. 맹물이 짜다. 자, 맹물이 짜군요. 네. 자, 저 어떻게 보면 너도 며느리 너도 곧 시어머니 된다 이런 뜻도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풍자지만요. 네. 근데 요새는 사실 저런 시어머니들 많지 않으세요. 네. 아유, 시어머니도 눈치 보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렇게 올라오는 이야기들, 네. 며느리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집에 그 시아버지께서 네. 일주일에 그 아들 집이죠. 아들 집에 6일을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에는 그 두 며느리하고 그 아들이 그 집으로 가니까 사실 7일 내내 만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실 때 불쑥불쑥 찾아오셔가지고 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니까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잦은 방문이나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은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참다 남편에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비밀번호를 바꾸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그래도 너무 부모님 섭섭하시지 않겠느냐. 이제 아웅다웅하다 결국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비밀번호를 바꾼 거를 이제 시어아버지가 알게 되신 겁니다. 네. 알게 되시고는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내가 바보지 내가 잘못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이렇게 찾아오는 걸 불편해하는 며느리하고 함께 며느리를 지낼 수 없다 하시면서 사실상 이제 거의 절교를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아들 입장에서는 또 아버님 화나셨죠. 그렇죠. 이렇다 보니 아내하고 다툼이 잦아지고 결국은 이 부부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이 며느리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혼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결국 이 두 부부는 쌍방간에 혼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니 결국 이혼해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네. 됐죠. 그렇군요. 네. 그게 그 유명한 그 시댁에서 비밀번호 사건이군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비밀번호 아는 경우라면 또 제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니 예를 들어 며느리가 일하면 가서 손주도 좀 급하게 봐줘야 할 일이 그렇죠.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서 청소도 좀 밑반찬이라도 하나 해주고 이러려면 번호를 없잖아요. 집에 요즘 맞벌이 부분을 하면. 네네. 그러면 시어머니나 시댁에서 가까이 살면 요즘 또 대부분 양가 부모님이 애를 봐주는 맞벌이 하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밀번호 아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애도 없고 별 먹을 사람도 없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경우. 근데 그렇게 비밀번호를 아시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오실 때에는 네. 연락을 좀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새벽 2, 3시에 잠 안 온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다른 한편 이 젊은 부부들의 사생활도 조금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시대 간의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맞으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사생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할지인데요. 네. 자,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가족들의 이야기 잠깐 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세대 분리 해준다니까 1층 2층 분리해서 살아. 난 너희들 사는데 절대 안 넘어가. 여기 적혀있는 대로 허락이 없는 한 안 넘어가.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애들 방에 들어갔었잖아. 아니
그거는 내가 청소가 잘 돼 있나 확인, 청소하러 들어간 거야, 얘. 청소하러. 거봐, 엄마. 뚫려 있으면 수시로 드나들게 된다니까. 어머니? 그럼 이러면 어때요? 어머니는 문이 없어야겠고 저는 있어야겠잖아요? 문을 반만 닫는 거예요. 문을 반만? 밤늦게까지 공사하는 소리가 났으니까 문은 다 닫았겠지. 뭐 완전히 막힌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슬쩍 넘어가는 거 말고. 어머,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어머니, 굿모닝.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다 며느리로 네.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함께 보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많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이제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여러 며느리들 사이트들 보면 별별 사건들이 다 올라오는데요. 이제 뭐 아무래도 여러 건들 중에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몰래 며느리의 휴대폰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돌리면 열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 며느리 목욕하고 있는데 그냥 그 동전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왜 간혹 우리 어머니들께서 며느리들에게 왜 SNS 친구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친구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줄 경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가족 문제로 발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잡다한 문제들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최근에는 새로운 매체가 들어오면서 깜짝 놀랄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시댁 식구들끼리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게 생기는데 이걸 두고 21세기 SNS 시집살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저도 저희 시어머니하고 일촌이에요. 일촌인데 네. 저도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톡방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같이 친구 신청을 하면은 친구로 같이 이제 추가를 하잖아요. 가족방 네. 같은 경우.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며느리가 어머니가 친구 신청을 하니까 SNS 친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어머니니까. 근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찍어 올린 사진을 딱 올렸는데 어머니가 댓글을 다신 거죠. 우리 아들 못생기게 나왔다. 우리 아들 디스하는 거니?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바꾸라고 요청을 해오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 오래간만에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걸 만들어 가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이렇게 올리시고 그렇다 보니 이제 하나하나가 마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되니까 그렇다고 끊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그 계정을 이렇게 휴면 계정으로 만들고 새로운 그 SNS 계정을 만드는 경우들도 왕왕 생겨나거든요. 네. 이제 곧 휴가철인데 네. 이제 시댁 식구들 또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휴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례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이제 부부가 이탈리아로 여행 가자 결정을 해서 어머니 저희 이탈리아로 여행 갈게요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단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아유 우리까지 같이 가면 힘들 텐데 괜찮겠니?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며느리는 그 계획은 없었는데 네. 함께 가는 건 좋으나 비용 문제도 생기고 또 부부간에 오붓한 시간 갖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사실은 이 계획을 가졌던 걸 그냥 무산시켜버린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라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얘기 해주고 또 막상 간다 하더라도 요새 시어머니들 센스 있어서 잘 안 가시거든요. 오히려 네. 뭐 여행비를 보태주셨으면 보태주셨죠. 네.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네. 사실 약간 며느리들이 과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좀 마음을 열어둔다면 네. 즐거운 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부모님이랑 못 갈 것도 없잖아요. 내가 제가 너무 또 아니요. 네. 못 갈 것은 아닌데 이제 너무 자주 가시는 거는 네. 이제 가끔씩은 부부들끼리 시간을 여유를 주시면 좋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건강한 거리이자 그리고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기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사생활 얘기 잠깐 얘기했는데 사생활의 가족들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불편을 호소하는 쪽에 조금 맞춰보는 건 어떨까. 네. 이런 기준을 좀 삼아보시고 그 가족들 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